자동으로 지친 마음의 위로 충전이 올까요? 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그때 확 마음의 충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윤 교수님이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마음 치료 네. 해주시고 또 라디오, TV에서 방송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고. 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털어놓는 고민이 뭐예요? 제일 많이 털어놓는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80%가 5명이면 4분이 80%가 5명이면 4분이 관계 갈등. 관계. 네. 왜냐면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원하거든요. 하나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정이든 사랑이든 요것만 있으면 얼마나 심플할까요? 간단할 것 같은데 우린 또 자유를 원해서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깝깝하고 멀어지면 섭섭하고. 네. 그러다 보니 뭐 코로나는 너무 붙여도 놓고 너무 떨어뜨려도 놓고 하니까 극단적인. 네, 관계가 힘들다는 분들이 더 늘었다. 여기 감기 걸렸는데 행복해진 분 계세요? 감기 걸렸더니 너무 행복해. 분리돼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울적하면 면역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관절염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우울하세요. 관절염 있는데 야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주로 힘드시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하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염증 세포가 타고 뇌로 들어가서 실제로 우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마음이 우울하면요. 염증 세포가 늘어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너 염증 많은데. 건강검진 했는데 네. 그 염증이 곳곳에 있는데 그럼 제가 잘 모르겠고 예쁨밖에 없는 것 같고요. 힐링 됐어. 저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피부과 선생님들이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또 한 주름 핍니다. 네. 제가 주름을 핀다고요. 피실 수 있다는 거죠. 보톡스 시술도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과. 요걸로요. 이게 그 몸, 마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피부랑 마음의 관계 연구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너 얼굴 왜 이렇게 까칠해? 너 왜 이렇게 다크서클 커졌어? 그럼 다 얘기하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니? 맞아요. 뭐 연애가 잘 안 되니? 뭐 배우자가 속색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연구도 되어 있어서요.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찌부러지면요. 얼굴이 막 5년, 10년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걸로. 맞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름이 요 미간의 주름. 요게 이제 만성 스트레스 주름이라고 그러죠. 잘못 사신 건 아닌데 너무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여기가 그냥 푹 꺼져버리는 좀 섭섭함이 생기죠.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이 한 연구인데요. 보톡스를 맞아 얼굴 주름을 폈더니 우울 증상에 호전이 오더라. 예, 이런 게 다. 선생님 공감 가요 진짜. 아, 그래요? 살도 찌고 얼굴이 정말 이렇게 쭈글쭈글하네. 이럴 때는 한 방씩 맞아서 좀 그 리프레시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군요. 너무 부추기나요? 이제 울적할 때마다 한 대씩 맞으러 가라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착각했네. 근데 그것만 아니라요. 스트레스 받으실 땐 절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먹는 걸로 푸니까. 다이어트는 마음 편할 때 하셔야죠. 왜 우리가 몸에 이렇게 살이 붙냐면 안 먹어도 찌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안 먹어도 찝니다. 안 먹어도 찝니다. 근데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너무 좋아. 네. 안 먹어도 좀, 야, 안 먹는데 왜 찌냐? 지광 씨가 옆에서 그럴 리가. 그럴 봐, 리가요. 선생님 봐봐요. 쪄요. 안 먹어도 찝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공감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몸이 배고파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살이 찌겠어요? 마음이 고파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심리적 허기가 올라서 음식이 땡기는데요. 그때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순간은 좀 뺄지 모르지만 결국 식욕에 이길 수가 없어서 더 드시게 돼서 요요라 그러죠. 요요를 몇 번 겪다 보면 몸의 구성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땐 차라리 마음껏 드세요, 그냥.
지구의 주인이 누군 것 같으세요? 원희 씨, 지광 씨? 지구의 지구요? 주인. 네. 제 컨디션에 따라 틀려요. 아, 그래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지구가 지금 잘못 돌아오고 있어서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예, 우리 인간들은 우리다 해야 하는데 요즘 이런 분들 많으세요.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코로나님이 주인인 것 같다. 뭐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되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힘든 게 당연하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 네. 블루라는 게 이제 좀 울적한 파란색을 얘기해서 우리가 좀 조금 마음이 다 좀 우울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또 이제 재택근무 계속 하는 분들 많은데 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재택근무라 그래서 좋게 생각하셨대요. 아, 아이들과 친하지 못했는데 아이들과 좀 잘 지내고 그다음에 아내도 좀 도울 겸 아침, 점심, 저녁 아이들 다 헤매기고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밥해도 애들 안 먹으니 말로 뭐라 하니 사이는 멀어지고 괜히 늦게 오는 아내 밉고 또 그러면서 일하다 보니 일은 또 할 건 더 많고 해서 이 남편분이 아침부터 뭐 맥주, 와인을 홀짝홀짝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등등해서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게 분명한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25년 정신과 의사를 했는데 이렇게 몹쓸 스트레스가 있었나 싶습니다. 3종 패키지 상품이다, 안 좋은 쪽으로. 코로나 스트레스는. 왜냐면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의 강도가 세도 언제면 끝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8월 말에 모든 코로나는 끝! 이러면요, 우리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다 포기했다.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두 번째는 나는 힘들어도 내 친구는 괜찮던지, 우리나라는 힘들어도 뭐 옆 나라라도 괜찮으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좀 좋은 쪽에서 위로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통째로 다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하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요,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힘들던지 관계가 힘들던지 아니면 건강이 위험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건 세계가 또 몽참 다 힘든 그러네. 상황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코로나 블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스트레스는요,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이 정도면 트라우마 상황입니다. 언젠간 지나가겠죠. 뭐 언젠간 백신도 나오겠지만 아마 계속 좀 우리 사람 멀리 할지도 모르고요. 또 오는 거 아닌가 또 걱정될지도 모르는, 문자만 띠디딕 오면 또 뭐 코로나 많이 늘어난 거 아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거 제일 많이 겪는 어려운 직업 가지신 분들이 우리 소방사님들이죠. 맞아. 네, 트라우마란 용어 아시죠? 네. 이 뭐 소방사님은 일하는 데가 맨날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그냥 막 불에 사람들 힘드시고 하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과거 일이 돼서 단절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꾸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사님이 오늘 여기 좋은 카페 너무 좋잖아요. 오셨는데도 여기가 불난 거 아니야, 막 이런 과거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깨어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꿈꿀 때도 나와요. 이러니 행복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 때문에 힘들어지는 병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인데요. 근데 이렇게 가만 봤더니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도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스트레스 쪽으로 안 가고요, 이게 멋진 성장 쪽으로 가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좀 코로나 전에 강의도 좀 많고 할 때는 제가 진짜 건방지게 왜 나는 이렇게 떠들며 살아야 되지? 뭐 또 제주도 비행기 타야 돼? 짜증나, 뭐 이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진짜 올해 들어 처음 비행기 한 번 탔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전보다 작은 일에도 좀 감사하고 다른 사람 마음도 더 이해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성장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려고도 안 했는데
성장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만 딱 켜지면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외상후 성장으로 잘 갈 수 있을지 3가지 팁이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많은 저의 고객분들, 저의 손님 여러분들께서 얼굴이 환해지셔서 오셔갖고 못담시 이렇게 좋아지셨냐 하면 거의 다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포기했어요라고 하세요. 아니, 포기하면 더 우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인생 포기했어 그러면 우울해야 되는데 얼굴은 환해지시고 인생도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 포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걸 약간 심리학 용어로 바꾸면 약간 고전적인 거죠.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이 내려놓으면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내려놓음. 네. 그냥 다 그냥 던지라는 거냐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힘든 거는 내가 무기력하거나 무저여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당연한 거야 정도 하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정적인 한 방을 쓸 때 오히려 못 쓸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버티려고 네. 하지 말고 잠시 놓을 때는 놓고 네, 나를 네. 조금. 네. 어거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울해도 행복할 수 있는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이죠. 어렵네요. 우울하면 우울해야지. 네. 이게 왜 해야 되냐면요. 이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울적한 감정을 느끼는 게 70%라 그래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보세요. 뭐 나빠서가 아니라 코로나가 가도 또 우울해. 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안 우울했어요? 한 번도 안 우울한 적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내가 내 마음을 괜찮아. 지금 우울은 정상이야. 한번 즐겁게 버텨보자.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제가 비유를 드리면 본인들이 다 영화 주인공인 거 아세요? 예. 아니에요? 때로는. 네. 항상 영화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이셔야 내가 열심히 그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주인공이 언제 자기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시사회 때. 시사회 때 영화 주인공은 영화 주인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관객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의 위치에서 하루 10분이라도 좀 내 인생을 짠 바라보는 여유를 갖자는 게 포기고 내려놓음. 관망. 네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땅 받으면 우리가 움츠러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회복 탄력이 있어서 다시 제자리네. 삼키느냐가 중요한데 혼자 회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옆에 친구가 있으면 헐 낫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감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아니라요. 공감의 내용이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무진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감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코로나 이후 우리 온 인류는 망했어. 멸망으로 가는 길에 내 마음을 이해하는 네 친구가 있다니 위로가 된다. 같이 망하니 이 얼마나 즐겁으냐. 뭐 이쪽으로 가면 시너지가 나겠네요. 가죠. 안 좋은 게. 그렇죠. 망하죠.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예. 시너지가 나죠. 그래서 제가 25년 정신과 의사였는데 인간 성공에 있어서 삶과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전화위복 뭐 오히려 기회가 되고 난 더 멋진 인생이 될 거야로 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억지로 긍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긍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긍정의 강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뽑아만 내면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부정적이면요. 이 동맥경화처럼 막혀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시면 가족이든 친구든
요즘 긍정 스토리텔링, 긍정적으로 내 시나리오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족이나. 그럼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맞아. 맞아요. 공감이라는 게 이게 이중성이 있어갖고요. 이게 되게 내 에너지를 태우는 거여서 많이 필요하죠. 맞아. 많이 필요해요. 피곤해 그리고. 이게 지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분도 공감 능력이 좋고 좀 감정 노동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성공하셔갖고 이제 리더까지 오르신 분이 어느 날 너무 까칠해져갖고 전혀 자기가 하지 않던 언행이 튀어나와서 놀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공감 능력이 좋았던 분이 에너지를 막 코로나 스트레스니 등등으로 너무 쓰면요. 공감 에너지가 빵! 제로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확 분노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좀 마음의 에너지의 격차가 있으니까 야, 내가 지금 네 거 좀 꿔야겠다. 하지만 다음에 네가 힘들 땐 내가 꿔줄게. 이게 좀 기본적으로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에티켓. 관계가 긍정성에 제일 중요하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또 스트레스이기도 해서요. 네. 사람만 갖고 힐링하려고 그러면요.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어서 무기를 좀 쉬운 걸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어가 어려운데 행동적 항우울제라는 게 있어요. 예, 영어로 안티 디프레선트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그거 아마 안 하셔도 돼요. 나도 저도 한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철이 없어갖고 영어 한번 쓰고 싶어갖고 멋있어 보여. 어지러진 않아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데요. 액티비티 그래서 네. 항우울제하면 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항우울제가 있어서 행동적 항우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운동 좀 하세요 하는데 너무 지치면요 마음이 없어요. 이런데 맞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생각과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도 가요. 억지로 해도 행동을 하면 이게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아, 등산은 무슨 등산이야. 지금 코로나 스트레스로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했는데 가자 해서 억지로 갔더니 올라 생각보다 괜찮네. 기분도 상쾌하네. 매주 갈까? 이게 이제 행동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7년 전에 힐링 필살기를 하나 찾았거든요. 저도 단 1초도 제가 좋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어울리지도 않은 게 제가 전자기타에 빠졌어요. 보통 무슨 블루스 이런 거 제가 어울리기나 멋있어요. 하나요? 친구가 먼저 배웠는데 하도 같이 배우자 그래서 우정이 상할까 봐 학원에 끌려가서 한 달치 레슨비를 선납하고 돈 아까워갖고 하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뭔가 분출할 때가 필요했나 보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재밌어 그래갖고요. 진짜 3년을 저는 연구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요. 일도 연구 안 하고요. 기타만 쳤어요. 소리가 너무 멋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수능 시험 볼 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뭘 제일 열심히 한 순간이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저도 직장이니까 힘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희 씨. 근데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기타만 치면 까먹는 거예요. 마음 관리는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괴로운 일에서 잠깐 유격을 주는 거예요. 행복은 가끔 오는 거고요. 막 골치 아픈 일인데 잠깐 멀어져서 약간 자유? 요 정도면 괜찮아?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마음 상태면 가끔 행복이 쭉쭉 하는 거지 그냥 행복하겠다 그러면 더 지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하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자존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긍정성이잖아요. 이 기타 치는 게 제가 옛날에 저보다 잘 나가는 의사들 보면 솔직히 저 바보 같은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돼? 분노. 어쩌다 저 자식이? 분노가 나한테 오는 게 우울해요. 나 바본가? 맞아. 이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는 건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제가 봤더니요 대한민국에 부러운 의사가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마음 전문가긴 한데 이 마음의 유치함에 제가 놀랐는데요. 저보다 잘 나가는 의사를 보면요 제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 기타 못 쳐. 이게 무슨 이게 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크게 웃어도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치지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 기타로. 마음은 전혀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저는 너무 또 힐링이 되는 게 황당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행동적 항우울제 일기 쓰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눈을 떠서 나를 우울하게 했던 행동은 뭘까? 반대로 어제 내 좀 항우울, 기분을 좋게 했던 거는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이걸 좋아할 줄 몰랐대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내 마음이랑요. 진짜 마음이 되게 많이 달라요. 제가 자기만의 어떤 긍정성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MC는 아니지만 어떤 거 있으세요 혹시? 나는 네. 내가 지쳤을 때 이런 걸로 위로한다.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네. 네, 일단은 막 힘들고 이러면은 운동을 하면 막 진짜 일단 막 가빠지잖아요. 땀이 막 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 가장 좀 상쾌하고. 요즘 스케줄 많으실 텐데 네. 그래도 계속 운동 꾸준히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저는 행복하대요. 지가야 요즘 어때? 그랬더니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의외로 그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 10분 산책 권해드리는 게 저는 이제 내일 지광 씨 노래 들으면서 할 생각인데 산책을 하며 음악을 들으며 모든 노래의 가사는 시예요. 하면 10분짜리가 도움이 되느냐? 나중에 치매 예방까지 됩니다. 도움이 돼서 이런 연구도 있어요. 12-12라고 하루 12분씩 12주 이렇게 음악을 꾸준히 음악 치료를 해드렸더니요. 50세 이상에서 이렇게 기억력 떨어지고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됐더라. 좋은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는데 어려운 연구가 하나 진행됐어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뇌 부검을 했더니 노인성 치매, 뇌가 막 조그마해졌던지 아니면 혈관성 치매, 풍이 오셔서 뇌가 다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셨겠죠. 안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뇌 상태랑 안 맞아요. 그래서 뭘 측정했냐면 평생 동안 이 3가지를 얼마나 했는지를 재봤어요. 1.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2번째는 친한 친구들이랑 좋은데 여행도 얼마나 가고 맛집도 얼마나 다녔느냐. 3번째, 지광 씨 좋은 노래도 듣고 원희 씨가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보고 우리 문화적 활동을 얼마나 했나.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거랑 치매 예방이 뭔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이거를 잘했던 분들은 뇌도 동안이 있어요. 뇌가 잘 젊은 뇌를 유지하기도 하셨지만 더 황당한 거는 뇌가 확 나이가 들었어도 작은 뇌세포를 갖고 쌩쌩 돌려서 기능은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다 힘들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잘 마음 관리 기술을 나만의 거를 잘 획득하면 마음 행복, 충전, 소통, 긍정성, 나중에 치매 예방까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난 다 하기 싫다 그러시면 전 제일 좋은 거는 내일부터 하루 10분 산책하면서 지광 씨 노래 들으면서 가사 보면서 하면 그걸로 전 치매 예방까지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